서연의 손가락이 하나씩 미끄러지며 붉은 피가 헬기 가장자리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강태수의 비웃음이 메아리칩니다. 포기해라, 박서연. 이 높은 하늘에서는 내가 왕이다. 힘없이 중얼거리는 서연. 이제 정말 끝인가 오빠들 미안해. 봐라, 여자가 군인 흉내 내더니 결국 이 꼴이잖아. 하늘에서 떨어져 봐. 그래도 새처럼 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서연은 마지막 힘으로 피 묻은 군번줄을 꽉 쥐며 속삭입니다. 가족은 영원하다 끝까지 믿을게.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서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이어서 보시죠. 새벽 5시 훈련장에 울려 퍼지는 호각 소리와 함께 박서연 소위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28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서연의 발걸음은 신병들보다 더욱 힘차고 결연합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파고들어도 서연은 페이스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서연의 구령 소리가 훈련장을 가득 채웁니다. 뒤따르는 후임들이 숨을 헐떡이며 간신히 따라오는 동안 서연은 여전히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5km를 완주하는 동안 서연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혔고 땀에 젖은 군복이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죠. 마지막 구간을 돌아오면서 서연이 속도를 높입니다. 뒤처진 후임들을 기다려주려 했지만 오늘은 왠지 더 빨리 달리고 싶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거든요. 분노일까요? 아니면 의지일까요? 서연 자신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이 숨을 고르며 걸음을 멈췄을 때 가슴 안쪽 깊숙이 자리한 군번줄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그 군번줄에는 작은 글씨로 새겨진 특별한 문구가 있었죠. 가족은 영원하다. 이 글귀는 서연이 사관학교에 입학하던 날 새 오빠가 함께 새겨준 각인이었습니다. 서연아, 이걸 받아라. 그때 첫째 오빠 박기준이 건네준 군번줄을 받으며 서연은 울컥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군인이야. 하지만 계급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 둘째 오빠 박기호가 서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죠.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바다에서든 우리는 항상 내 편이야. 셋째 오빠 박기명은 평소답지 않게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군인은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지만 가족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짜 명예야. 첫째 오빠 박기준은 특전사 소장, 둘째 오빠 박기호는 공군 준장, 셋째 오빠 박기명은 해병대 대령이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 엘리트가 된 형들이었지만 서연에게는 그저 자상한 오빠들일 뿐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생활관으로 돌아온 서연은 다른 장교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선임 장교들은 샤워를 마치면 곧바로 휴식을 취하거나 개인적인 일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만은 그렇지 않았죠. 서연은 조용히 후임 병사들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으앗, 또 풀렸네. 김일병이라는 20살 청년이 군화끈을 제대로 매지 못해 애를 먹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일병은 고향이 시골이라 그런지 아직도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구보를 할 때마다 군화끈이 풀어져서 뒤처지곤 했거든요. 일병, 뭔가 어려운 일이 있나요? 서연이 다가가자 김일병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소위님. 그냥 군화끈이 자꾸 풀어져서요. 저희 고향에서는 이런 군화를 안 신어봐서. 김일병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무릎을 꿇고 앉아 김일병의 군화끈을 정성스럽게 매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끈을 이렇게 감고 그 다음에 이 구멍으로 넣어서 서연의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김일병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다른 후임들도 깜짝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어요. 소위님, 제가 할게요. 이런 걸 어떻게 해? 김일병이 당황하며 말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부터 제대로 해야 진짜 군인이 되는 거예요. 서연은 김일병의 군화끈을 완벽하게 메고 나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후임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서연의 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이병 박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위님은 다른 장교님들과 정말 다르세요. 서연의 마음속에는 늘 한 가지 확고한 신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속으로 생각했죠. 힘든 건 참아도 약한 애들이 괴롭힘 당하는 건 못 본다. 이 생각은 어린 시절부터 서연을 지배해온 가치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생활관 저편 구석진 곳에서는 강태수 중령과 오성민 소령, 그리고 악마장교 A, B가 모여 서연을 보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연의 행동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강태수 중령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자가 장교라니 우리 부대 수치야. 저 애송이년 정의감만 넘쳐서 말썽이야. 후임들이랑 친하게 지내봤자 뭐가 좋다고 저러는 건지 모르겠어. 강태수는 이 부대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냉혹하고 계산적이며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든 것들을 철저히 짓밟는 성격이었죠. 오성민 소령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거들었습니다. 빠들 별 달았다고 너까지 잘난 척하냐? 여자 주제에 군인 놀이나 하고 있으니까요. 오성민은 강태수의 충성스러운 참모였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독한 계획들을 세우는 교활한 인물이었어요. 악마장교 A가 음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전현한테 제대로 된 군대 교육을 시켜줘야겠어요. 악마장교 B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계급이 뭔지, 군기가 뭔지 똑똑히 가르쳐주죠. 강태수가 가장 독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저런 년이 있으면 우리 위상이 깎이는 거야. 후임들이 우리를 우습게 볼 수도 있어. 빨리 손을 써야겠어. 오성민이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서서히 압박을 가하면서 전현의 정신을 부숴놓는 거죠. 그날 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군번줄을 손끝으로 만지작거리면서 오빠들의 얼굴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엄격하지만 따뜻한 첫째 오빠, 유머러스하면서도 든든한 둘째 오빠, 그리고 까칠하지만 정이 많은 셋째 오빠의 모습이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서연은 군번줄을 꼭 쥐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가족은 영원하다, 그 말이 내 마지막 숨이 되더라도 절대 지켜낸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부대 사무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했던 동료 장교들이 모두 시선을 피했거든요. 서연은 가슴이 뻐근했지만 태연한 척 자리에 앉아 보고서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준비해온 부대 훈련 계획서였죠. 박서연 소위, 앞으로 나와. 강태수 중령의 차가운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연은 보고서를 들고 일어나 강태수 앞에 섰습니다. 훈련 계획서 제출하겠습니다. 서연이 정중하게 말하며 서류를 내밀었지만 강태수는 받지도 않고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이게 뭐야? 글씨부터 마음에 안 든다. 여자가 쓴 글씨는 역시 약해 빠져. 강태수가 보고서를 바닥에 내던지며 군화로 밟았습니다. 종이들이 사무실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다른 장교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서연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다시 써와. 이런 걸로는 훈련이 안 돼. 서연이 무릎을 꿇고 종이를 줍고 있을 때 오성민 소령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박서연 소위, 보고서 작성법부터 다시 배워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후임들한테 웃음거리만 되는 거 아세요? 오성민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친절해 보였지만 속에는 독이 가득했습니다. 악마 장교비가 한술 더 떠서 말했습니다. 너 같은 건 군인도 아니야. 여자 장교는 군대 장식품이지 쓸모없어. 이 부대에서는 내가 왕이야. 내 오빠들 별 따봤자 여기선 소용없어. 내 오빠들이 별 달았다고 내가 별이라도 단 줄 아냐? 사무실에 있던 모든 장교들이 서연을 바라보며 키득거렸습니다. 서연은 종이를 다 주워 담으며 이를 악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서연이 부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후임들과 함께 식사를 하려던 참이었죠. 김일병과 다른 병사들이 서연을 보며 반갑게 인사했지만 서연의 표정이 어두운 것을 눈치챘습니다. 소위님 괜찮으세요? 김일병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밥 먹어요. 서연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을 때 강태수와 오성민 그리고 악마장교 A, B가 함께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서연이 앉은 테이블 바로 뒤편에 자리를 잡았어요. 의도적인 행동이었죠. 서연이 국그릇을 들어 국을 떠먹으려는 순간 오성민이 일부러 서연의 팔꿈치를 밀쳤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실수였어요. 오성민이 가식적으로 사과했지만 뜨거운 국물이 서연의 손등에 쏟아졌습니다. 아, 서연이 작은 비명을 지르며 손을 움켜쥐었어요. 뜨거운 국물에 손등이 빨갛게 되었습니다. 서연이 아픔을 참으며 손을 감쌌지만 손가락 사이로 피가 맺히기 시작했어요. 물집까지 생길 정도로 심각한 화상이었죠. 김일병과 다른 후임들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지만 강태수가 차갑게 노려보자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별일 아니네. 군인이 그 정도로 아파하면 어떻게 해? 강태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악마 장교 A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진짜 군인이라면 그 정도는 참아야죠. 특히 여자 군인이라면 더욱 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악마 장교 B도 킥킥거리며 말했습니다. 소위님, 치료받으러 가세요. 우리는 계속 밥 먹을게요. 서연은 대인 손을 감싸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픔보다 더 큰 건 분노였어요. 하지만 여기서 화를 내면 후임들까지 괴롭힘을 당할 게 뻔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비웃음 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죠.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서연은 생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손등에는 하얀 거즈가 감겨 있었어요. 서연은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박간의 형제들이라는 단톡방이 보였습니다. 첫째 오빠, 둘째 오빠, 셋째 오빠와 서연이 함께하는 가족 채팅방이었죠. 서연이 메시지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들 나.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오빠들이 알면 당장 달려올 게 뻔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오빠들까지 이 더러운 싸움에 휘말리게 될 테고 결국 가족 전체가 피해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서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약하다고 오빠들까지 괴롭힘 당하게 할 순 없어. 서연은 메시지를 지우고 휴대폰을 침대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은 군번줄을 꽉 쥐었습니다. 너무 세게 쥐어서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정도였어요. 가족은 영원하다. 글귀를 읽으며 서연은 다짐했습니다. 그 순간 생활관 문이 열리며 김일병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소위님 괜찮으세요? 아까 식당에서
김일병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다른 후임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소희님이 다치신 걸 보고 우리도 마음이 아팠어요. 서연이 고개를 들어 후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여러분은 조심하세요. 저 때문에 여러분까지 피해보면 안 되니까요. 우리 아버지들도 군에서 이렇게 버티셨을 거예요.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죠.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의연했습니다. 이병 박 씨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소희님,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나서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그날 밤 서연은 대인 손을 만지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고통스러운 건 화상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자신이 견뎌야 할 시련이 얼마나 더 남았는지, 과연 혼자 힘으로 이 모든 걸 버텨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서연은 군번줄을 가슴에 대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내 손은 되었지만 내 의지는 절대 타지 않는다. 사흘이 지난 후 부대에 실탄 사격 훈련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서연은 붕대를 감은 손으로 소총을 점검하며 사격장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장교들과 함께 걸어가는데 강태수 중령이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어요. 오늘은 실탄 사격이니까 더욱 신중하게 해야겠어. 특히 여자 장교들은 말이야. 사격장에 도착하자 모든 부대원들이 일렬로 정렬했습니다. 김일병을 비롯한 후임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당당한 모습으로 사격 준비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다른 장교들이 서연을 힐끔힐끔 쳐다보며 수군거리고 있었거든요. 사격 준비, 강태수의 구령이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이 소총을 어깨에 대고 조준했어요. 평소 사격 실력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던 서연이었습니다. 사관학교 시절에도 항상 우수한 성적을 거뒀거든요. 발사, 탕, 탕, 다른 장교들의 총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방아쇠를 당겼을 때는 철컥하는 헛소리만 날 뿐이었어요. 서연은 당황하며 다시 방아쇠를 당겼지만 여전히 총알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철컥, 철컥. 무력한 소리만 계속 반복됐죠. 부대원들의 시선이 모두 서연에게 집중됐습니다. 100여 명의 시선을 받으며 서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여자라서 그런가라고 속삭이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사격이야말로 군인의 기본 중의 기본인데 그 총이 나가지 않는다는 건 치욕 그 자체였습니다. 서연은 소총을 확인해 봤지만 겉보기에는 이상이 없었어요. 오성민 소령이 비웃음을 터뜨리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박서연 소위님 총이 고장 났나 봐요? 아니면 실탄을 깜빡하고 안 넣으신 건가요? 오성민의 목소리는 온 사격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장교들이 키득키득 웃기 시작했어요. 강태수가 한 발 더 나아가 모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실탄도 못 챙기는 게 군인이라고? 총알도 못 넣는 게 장교라니 후임들이 너 따라하다 다 죽겠다. 이 부대에서 내가 대통령이야. 내 오빠들 별 따봤자 여기선 아무 소용없어. 기본도 못 지키면서 무슨 장교 노릇을 한다고 나서는 거야? 강태수의 말에 악마 장교 A와 B도 합세했습니다. 내 오빠들이 별 달았다고 내가 잘난 줄 아냐? 서연은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군번줄을 꽉 쥔 손에서 피가 맺히기 시작했어요.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여기서 화를 내면 더 큰 구실을 주게 될 테니까요. 누군가 고의로 자신의 탄창을 비워놓은 것이었어요.
아마 어젯밤 무기고에서 장비를 점검할 때 조작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여기서 화를 내면 더 큰 구실을 주게 될 테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소홀히 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자 강태수가 더욱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과로 되는 문제가 아니야. 실전이었으면 너 때문에 전 부대가 위험해질 뻔했어. 부대원들 앞에서 당하는 공개적인 모욕이었죠. 사격 훈련이 끝난 후 서연은 혼자 남아서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일병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김일병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소희님, 김일병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서연이 김일병을 바라보자 김일병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소희님, 저희도 맨날 맞아요. 밤마다 불러내서 군화로 차고 인생 쓸모없다고 욕합니다. 어젯밤에는 이병 최 씨가 너무 맞아서 코피까지 났어요. 강태수 중령님과 오성민 소령님이 후임들을 매일 괴롭혀요. 맞는 것뿐만 아니라 온갖 욕설도 들어요. 김일병의 고백에 서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만 괴롭힘을 당하는 줄 알았는데 후임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서연이 물었지만 김일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해봤자 더 심하게 괴롭힘만 당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소희님도 이렇게 당하시는 걸 보니까 이병 박 씨와 상병 최 씨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의 표정도 어둡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소희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병 최 씨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부대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서연은 후임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모두 20살 전후의 어린 청년들이었어요. 이들이 군복을 입고 나라를 지키려고 왔는데 정작 지켜야 할 선임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니. 서연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서연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혼자 참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여러분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면 이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아버지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흘린 피와 땀을 저런 인간들이 더럽히게 놔둘 수는 없어요. 김일병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희님, 그분들은 계급이 높으시잖아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서연은 주먹을 쥐며 대답했습니다. 계급이 높다고 해서 부당한 일을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진짜 군인이라면 약한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 거예요. 서연은 가슴속 군번줄을 만지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어. 내 손은 막을 수 있어도 내 의지는 막지 못한다. 반드시 끝내겠다. 오빠들이 어린 시절부터 가르쳐준 말이 떠올랐어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보호해야 한다. 이제 서연도 그 강한 자가 되어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생활관에서 혼자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후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상황을 바꿔야 했습니다. 서연의 눈빛에는 전에 없던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그날 밤 10시 서연이 생활관에서 다음날 훈련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무거운 군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생활관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강태수 중령, 오성민 소령, 그리고 악마장교 A와 B가 일제히 들어왔어요. 박서연 소위인 나와. 강태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침착하게 일어섰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서연이 묻자 오성민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그러니까 따라와. 조용히. 4명의 악마 장교들이 서연을 둘러쌌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지만 도망갈 곳이 없었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서연이 말했지만 강태수가 차갑게 노려봤습니다. 명령이다. 따라와. 복도를 걸어가며 강태수가 독한 말을 뱉기 시작했습니다. 군인은 계급이 전부야. 내 오빠가 별 달았다고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냐? 오성민도 거들었어요. 내 오빠들 별은 여기서는 소용없어. 이 부대에서는 우리가 왕이거든. 악마 장교 A가 서연의 어깨를 거칠게 밀며 말했습니다. 애송이년아, 오늘 너 끝장이다. 지금까지 참아준 것도 고마워해야 할 판인데 계속 까불더니. 악마 장교 B도 음흉하게 웃었어요. 가문의 명예? 그런 게 여기서 통한다고 생각했어? 서연은 온몸이 떨렸지만 꼿꼿이 버텼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만 했을 뿐인데요. 하지만 강태수가 서연의 뺨을 향해 손을 들었어요. 입 닥쳐. 내가 군인이라고. 웃기지 마라. 4명은 서연을 부대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헬기 한 대가 엔진을 돌리며 대기하고 있었어요. 서연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자신에게 해를 가하려는 거였어요. 어디로 가는 거죠? 서연이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수가 서연을 헬기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헬기가 이륙하면서 서연의 심장이 더욱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부대가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야간 비행이라 주변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죠. 헬기가 상당한 높이까지 올라갔을 때 강태수가 서연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박서연,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보여줄 시간이야. 오성민이 헬기 문을 열었어요. 거센 바람이 몰아쳤고 서연의 머리카락이 사방으로 흩날렸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서연이 소리쳤지만 바람 소리에 묻혔어요. 강태수가 서연의 팔을 붙잡고 헬기 입구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내 오빠들이 여기 오면 뭐하냐? 넌 이미 죽은 목숨이야. 하늘에서는 내가 신이야. 내 오빠들 별 따봤자 구름 위에선 아무 소용없어. 악마 장교들이 합창하듯 소리쳤습니다. 잘 가라, 애송이년아. 서연은 있는 힘껏 저항했지만 4명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어요. 헬기 밖으로 반쯤 내밀린 상황에서 서연은 간신히 헬기 가장자리를 붙잡았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가운데 서연은 필사적으로 버텼어요. 도와주세요. 서연이 절규했지만 악마 장교들은 오히려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용맹하다며? 혼자 힘으로 살아남아 봐라. 그 순간 서연의 가슴 안쪽에서 군번줄이 바람에 나부끼며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 빛은 칠흑 같은 하늘을 뚫고 나가 멀리서 날아오는 또 다른 헬기에 닿는 듯 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면서 동쪽 하늘에서 첫 햇살이 비춰온 것이었어요. 군번줄에 새겨진 가족은 영원하다는 글귀가 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서연은 그 빛을 보며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오빠들이 가르쳐준 것처럼 가족은 어디서든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을 품었습니다. 오빠들, 제발. 서연이 마음속으로 간절히 외쳤어요. 강태수가 서연의 손가락을 하나씩 떼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놓아라. 이게 내 마지막이야. 서연의 손끝에서 피가 흘렀어요. 군번줄을 꽉 쥔 손가락이 찢어져 피가 금속에 묻어났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가락이 까졌지만 서연은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버텨봤자 소용없어. 누가 구해주러 와? 내 오빠들은 지금쯤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텐데. 하늘에서 떨어져 죽어봐라. 내 오빠들은 여기가 어딘지도 모를 텐데.
오성민이 서연의 다른 손도 떼어내려 했어요. 악마장교 A와 B도 함께 서연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서연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체력이 한계에 달했어요. 하지만 그때 군번줄이 더욱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빠들을 부르는 신호처럼 말이에요. 가족은 영원하다. 군인은 피로 명예를 씻는다. 서연이 중얼거렸어요. 오빠들이 어릴 때부터 들려준 군가의 한 소절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강태수도 그 소리를 듣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야? 다른 헬기가 왜 여기에? 서연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며 버텼습니다. 피로 미끄러워진 손으로 군번줄을 움켜쥐며 가족은 영원하다 라고 되뇌었어요. 군번줄이 햇빛에 반짝이며 희망의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그 빛은 마치 오빠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신호탄 같았습니다. 서연은 믿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은 절대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늘 저편에서 들려오는 헬기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군번줄이 찬란하게 빛나며 구원의 순간을 예고하고 있었어요. 헬기가 더욱 높이 올라가면서 서연의 손가락이 하나씩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거친 금속 가장자리에 피가 흘러내렸고 서연의 손톱이 하나둘씩 부러져 나갔어요. 아픔이 온몸을 관통했지만 서연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으악! 서연이 비명을 질렀지만 거센 바람 소리에 묻혔어요. 1000m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산맥들이 아찔했습니다. 한번 떨어지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높이였죠. 서연의 손에서 흘러내리는 피가 바람에 날려 사라졌습니다. 강태수가 서연의 마지막 손가락을 떼어내려 하며 악독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내 오빠들이 지금쯤 알아도 이미 내 몸은 갈갈이 찢겨 있겠지. 오성민도 비열한 표정으로 거들었어요. 아무리 별단 오빠들이라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시체는 못 살려낼 거야. 악마장교 A와 B가 박장대소하며 소리쳤습니다. 여자 주제에 군인 놀이하더니 이제 새가 되는 거냐? 하늘을 날아봐라, 애송이년아. 이들의 웃음소리가 헬기 안을 가득 채웠어요. 서연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며 즐거워하는 악마들이었습니다. 서연의 마지막 손가락이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헬기 철판에서 미끄러지며 공중에 붕 떴다. 그 순간 빛이 닿았다. 서연의 시야가 흐려지면서 의식이 멀어져 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싶었어요. 서연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끝인가 오빠들 미안해. 가족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째 오빠가 군번줄을 걸어주며 했던 말, 둘째 오빠가 하늘을 가리키며 약속했던 것, 셋째 오빠가 바다에서 서연을 업어주던 따뜻한 등 모든 추억들이 한순간에 떠올랐어요. 서연은 자신이 오빠들을 실망시킨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약해서 오빠들 얼굴에 먹칠을 했구나. 서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람에 날린 눈물이 하늘로 사라져 갔어요. 강태수가 서연의 마지막 손가락을 떼어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강렬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환청인 줄 알았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동쪽 하늘에서 검은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무려 5대의 헬기가 편대를 이루며 날아오고 있었어요. 뭐야? 저게 뭐야? 강태수가 당황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오성민도 망원경을 들어 확인해 봤어요. 특전사 헬기들이에요. 어떻게 여기를 알았지? 악마 장교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맨 앞에 헬기에서 강렬한 조명이 켜졌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서연이 매달린 헬기를 정확히 비춰냈어요. 그리고 그 헬기에서 마이크를 통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이 너무나 그리워했던 첫째 오빠의 목소리였어요. 군인은 피로 명예를 씻는다. 내 동생은 내가 지킨다. 박기준 소장의 포효가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연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새로운 힘이 솟아났어요. 오빠가 왔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특전사 헬기들이 포위망을 형성하며 악마 장교들의 헬기를 둘러쌌습니다. 각 헬기마다 무장한 특전사 대원들이 로프를 타고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박기준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즉시 착륙하라. 박서연 소위에게서 손을 떼라. 강태수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이런 미친, 어떻게 알았어? 오성민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장님이 직접 나왔다는 건, 이건 정말 끝장이에요. 악마 장교 A와 B는 벌벌 떨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오빠의 목소리에 힘을 얻어 다시 한번 소나기에 힘을 주었습니다. 오빠, 서연이 목청껏 외쳤어요. 첫째 오빠의 헬기가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헬기 문이 열리면서 박기준 소장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어깨에 별 2개가 번뜩이며 하늘의 사신처럼 나타났습니다. 박기준은 특전사 전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깨에는 소장 계급장이 번뜩였고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서연아, 조금만 더 버텨라. 박기준이 소리쳤습니다. 특전사 대원들이 구조 장비를 준비하며 서연에게 접근하고 있었어요. 이제 내 놈들 끝이다. 박기준이 강태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 동생을 건드린 죄, 오늘 여기서 똑똑히 갚아주겠다. 다른 특전사 헬기들도 무선으로 응답했어요. 로저, 구조작전 개시합니다. 하늘 위에서 벌어지는 대치 상황이었습니다. 한쪽에는 죽음의 위기에 처한 서연과 악마 장교들, 다른 한쪽에는 동생을 구하러 온 첫째 오빠와 특전사 부대. 서연은 오빠들이 정말로 자신을 찾아왔다는 사실에 감격했어요. 군번줄이 다시 한번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가족은 영원하다는 글귀가 금빛으로 빛났어요. 서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오빠의 목소리가 서연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특전사 헬기에서 구조용 로프가 내려왔습니다. 숙련된 구조대원이 로프를 타고 서연에게 접근하고 있었어요. 소위님 잡으세요. 구조대원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며 구조대원의 손을 잡았어요. 잡았다. 구조대원이 외쳤습니다. 그때 박기준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어요. 군번줄은 명예다. 전우를 버리지 않는다. 서연이 드디어 구조되는 순간이었어요. 하늘에서는 더 많은 특전사 헬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박기준 소장의 복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구조대원이 서연을 안전하게 특전사 헬기 안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서연은 간신히 헬기 바닥에 주저앉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손은 피투성이었고 온몸이 떨렸지만 살아있다는 안도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연아. 첫째 오빠 박기준이 서연에게 달려와 꽉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다쳤어? 박기준의 목소리는 걱정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오빠의 품에 안겨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정말 무서웠어. 박기준이 서연의 상처 입은 손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놈들이 감히. 그때 박기준의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형님, 둘째입니다. 공중 제압 완료했습니다. 하늘 위로 F-16 전투기 4대가 편대를 이루며 날아오고 있었어요.
둘째 오빠 박기호 준장의 목소리가 무전을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은 내가 접수한다. 이제 놈들은 도망갈 곳 없다. 전투기들이 십자 대형을 이루며 서현 상공을 지키고 있었어요. 전투기들이 악마 장교들의 헬기 위로 저공 비행을 하며 위압감을 주었어요. 제트 엔진의 굉음이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연은 오빠의 품에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둘째 오빠가 조종하는 선도기가 날개를 흔들며 인사를 보내고 있었어요. 둘째 오빠도 왔구나. 서연이 울먹이며 말하자 박기준이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거야. 그때 지상에서도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대로 향하는 도로에 해병대 병력 수송차들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차량들 맨 앞에는 셋째 오빠 박기명 대령이 타고 있었습니다. 팔각모를 눌러쓴 박기명의 모습이 보였어요. 박기명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팔각모를 쓴 해병은 물러서지 않는다. 귀신 잡는 해병, 지금 간다. 내 여동생을 건드린 놈, 오늘 여기서 끝장이다. 해병대 수송차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해병대원들이 일제히 차에서 내려 부대를 포위하기 시작했어요. 완전 무장한 해병들의 행진이 위압적이었습니다. 서연은 이 장면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육군 특전사, 공군 전투기, 해병대 지상군이 모두 자신을 위해 모인 거였어요. 오빠들. 서연이 감격하며 말했을 때 박기준이 서연의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군인은 전우를 버리지 않는다. 하물며 가족을 버리겠냐? 헬기가 착륙하자 박기준이 서연을 부축해서 내려줬습니다. 서연의 다리는 아직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든든했어요. 그때 박기명이 달려와 서연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막내 많이 무서웠지? 이제 괜찮아. 셋째 오빠. 서연이 박기명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나 정말 죽을 뻔했어. 박기명이 서연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이제 안전해. 오빠들이 모두 왔으니까. 하늘에서는 둘째 오빠의 전투기가 계속 선회하며 하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새 오빠에게 둘러싸여 서서 강태수와 다른 악마 장교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들은 이미 특전사 대원들에게 포위당한 상태였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서연을 괴롭혔던 그들의 모습이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오빠. 서연이 박기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김일병과 후임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제 내가 지켜야 할 차례야. 나 이제 무서운 거 없어. 서연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힘이 실려 있었어요. 군번줄을 쥔 손에서 더 이상 떨림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가족의 사랑을 확인한 서연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박기준이 서연의 변화를 느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군인다워졌구나. 박기명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우리 서연이가 많이 강해졌네. 이제 정말 자랑스러워. 하늘에서 박기호의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려왔습니다. 지상팀, 완전 포위 완료. 놈들 도망갈 구멍 하나도 없어. 공중에서는 전투기들이, 지상에서는 특전사와 해병대가 모든 길을 막고 있었어요. 완벽한 포위망이었습니다. 강태수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럴 리가. 소장, 준장, 대령이 한꺼번에. 오성민은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강태수가 소리쳤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가 뭘 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서연은 군번줄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가족은 영원하다는 글귀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은 거리와 시간을 뛰어넘어 언제나 자신을 지켜준다는 것을 말이에요. 박기준이 악마 장교들을 향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들 차례야. 내 동생을 괴롭힌 죄 똑똑히 갚아주겠다. 특전사 대원들이 일제히 포위망을 좁혀왔어요. 지상에서는 해병대원들이 총검을 고정하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오빠들 사이에 서서 당당하게 악마 장교들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 자신에게도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가족의 명예, 후임들의 안전,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자존심까지 모든 것을 지켜내겠다는 각오가 서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전투기들이 계속 선회하고 있었고 지상에서는 특전사와 해병대가 포위망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완벽한 육해공 합동작전이었습니다. 이제 악마 장교들의 심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박기준 소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손을 들었습니다. 작전 개시. 그 순간 하늘과 땅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공중에서는 전투기들이 굉음을 내며 급강하했고 지상에서는 특전사 대원들이 일제히 돌격했습니다. 해병대원들도 총검을 고정하며 포위망을 좁혀왔어요. 으악! 악마 장교 A가 도망치려 했지만 특전사 대원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벌벌 떨었어요. 살려주세요. 저는 그냥 시킨 일만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졸개답게 비참한 최후였죠. 악마 장교비는 바닥에 기어다니며 빌었습니다. 제발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는 무릎을 꿇으며 빌기 시작했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강태수 중령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박기명 대령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변명은 법정에서 해라. 끌고 가. 이제 오성민과 강태수만 남았습니다. 오성민은 완전히 겁에 질린 채로 뒷걸음질 쳤어요. 잠깐요. 이건 오해입니다. 우리는 그냥 훈련을 시킨 거였어요. 비열하게 변명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박기준이 오성민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훈련이라고? 내 동생을 헬기에서 밀어뜨리는 게 훈련이야? 오성민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말했어요. 그건 강태수 중령이 끝까지 비겁하게 다른 사람 탓을 하려 했습니다. 입 닥쳐. 박기호의 목소리가 상공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전투기가 오성민 바로 위로 저공 비행을 하며 위압했어요. 제트 엔진의 굉음에 오성민은 귀를 막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오성민이 도망치려 했지만 김일병을 비롯한 후임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소령님, 어디 가세요? 우리도 인사드려야죠. 결국 특전사 대원들에게 붙잡혔어요. 오성민이 마지막까지 발악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상급자 명령에 따랐을 뿐이야.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비열한 참모의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이제 강태수 중령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사방이 포위된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티고 있었어요. 이럴 리가. 내가 중령인데 내 밑에 수백 명이 있다고. 나는. 하지만 계급장이 없는 군복을 보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내 권력이, 내 지위가. 강태수가 절규하며 소리쳤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박기준이 강태수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강태수, 내 놈이 내 동생을 헬기에서 밀었지. 오늘 내 계급장은 내가 직접 뜯어버린다. 강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자신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었거든요. 내가. 그러다 계급장이 뜯기자 절망적으로 절규했습니다.
내 놈이 감히. 강태수가 마지막까지 발악했지만 특전사 대원들이 그를 제압했습니다. 박기준이 직접 강태수의 계급장을 뜯어냈어요. 이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계급장이 바닥에 떨어지자 특전사 대원이 군화로 짓밟았습니다. 이게 내 진짜 가치다. 강태수가 바닥에 끌려가며 절규했습니다. 이건 불법이야. 상급 부대가 하급 부대에 이럴 수는 없어. 하지만 그의 외침은 허공에 메아리칠 뿐이었어요. 권력으로 약한 자를 괴롭혔던 자의 몰락이었습니다. 서연은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악마들이 하나씩 무너져가는 모습이 통쾌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이들도 한때는 군인이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타락했을까 싶었거든요. 박기준이 서연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서연아, 이제 속이 시원하냐?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다가 문득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군번줄을 꽉 쥐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의 군번줄이 햇빛에 반짝이며 모든 이의 시선을 끌었어요. 서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이제 알겠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서연이 군번줄을 높이 들어 올렸어요. 햇빛에 반짝이는 군번줄이 모든 이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군인은 계급보다 가족입니다. 서연의 선언이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기준, 박기호, 박기명 세 오빠가 모두 감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전사 대원들과 해병대원들도 모두 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늘에서 박기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맞다, 서연아. 가족보다 소중한 건 없어. 박기명도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우리 막내가 정말 많이 컸구나. 이제야 진짜 군인이 됐어. 서연은 눈시울을 붉히며 오빠들을 바라봤습니다. 계급이 아무리 높아도 가족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이라는 것도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어요. 부대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사이다다. 속이 뻥 뚫린다. 김일병이 울먹이며 구호를 외쳤어요. 군인은 전우를 버리지 않는다. 군인은 전우를 버리지 않는다. 귀신 잡는 해병 만세. 감동의 함성이 부대를 가득 채웠어요. 김일병을 비롯한 후임들도 멀리서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들을 지키려 했던 서연 소위가 드디어 승리한 순간이었거든요. 강태수를 비롯한 악마 장교들이 모두 체포되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서연은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신이 다른 후임들을 지켜나가야 할 테니까요. 박기준이 서연을 꽉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막내. 서연은 오빠의 품에서 비로소 평화로움을 느꼈어요.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사흘 후 부대 앞 연병장에 모든 부대원들이 집결했습니다. 넓은 연병장 중앙에는 높이 솟은 깃대에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을 받아 빨갛고 파란 태극 무늬가 선명하게 빛나며 바람이 불 때마다 나부끼는 소리가 장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연병장은 군의 심장과도 같은 공간이었죠. 박서영과 새 오빠가 나란히 태극기 아래 섰습니다. 박기준 소장, 박기호 준장, 박기명 대령, 그리고 박서연 소위. 각각 다른 군복을 입었지만 같은 피가 흐르는 가족이었어요. 부대원들과 후임들이 정렬하여 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김일병을 비롯한 후임들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박기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군인은 전우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물며 가족을 버리겠습니까? 계급은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지 남을 짓밟는 도구가 아닙니다. 특전사 소장의 말에 모든 부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기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오늘 이 부대가 배운 건 단 하나입니다. 명예는 계급이 아니라 지켜야 할 가족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우리 공군도 언제나 땅 위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박기명이 팔강모를 바로 세우며 말했습니다. 팔강모는 피와 눈물의 무게입니다. 절대 가볍게 쓰지 마십시오. 우리 해병대가 바다를 건너는 이유도 조국과 가족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 무게를 잊지 마십시오. 그때 서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는 그 유명한 군번줄이 들려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서연의 머리카락을 흩날리게 했지만 서연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 약했던 서연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잠시 고요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소리만 들렸어요. 연병장의 모든 사람들이 서연을 주목했습니다. 서연은 군번줄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서연이 군번줄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햇빛이 금속에 반사되어 찬란하게 빛났어요. 군인은 약한 자를 지키는 자입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가족은 영원합니다. 그 순간 태극기가 크게 펄럭이며 바람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어요. 서연의 군번줄이 태양빛을 받아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습니다. 마치 하늘이 서연의 선언에 화답하는 것 같았어요. 새 오빠가 동시에 서연을 감싸 안았습니다. 박기준이 서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이제야 진짜 우리 가족이 됐구나. 박기호도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늘에서도 내가 자랑스럽다. 박기명은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해병대 정신을 제대로 보여줬어. 그때 연병장 저편에서 군가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였지만 점점 커져갔어요. 김일병이 흐느끼며 전우야 잘 자라. 부르자 순식간에 수백 명의 목소리가 합쳐졌습니다. 전우야 잘 자라, 잘 자라. 시니어층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 군가였어요. 김일병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소위님 감사합니다. 다른 후임들도 따라서 외쳤어요. 군인은 전우를 버리지 않는다. 가족은 영원하다. 감격의 함성이 연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연은 오빠들의 품에 안겨 연병장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응원하는 후임들,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동료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끝까지 지켜준 오빠들. 모든 것이 소중하고 아름다웠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크게 펄럭이며 장엄한 소리를 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태극 무늬가 아침 햇살에 더욱 선명하게 빛났어요. 서연은 군번줄을 가슴에 대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지킬 차례야. 군가가 더욱 웅장해졌습니다. 수백 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하늘로 올라갔어요. 조국을 위해 몸바친 전우들이여. 노랫소리와 함께 많은 부대원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고 새로운 희망이 싹 트는 순간이었어요. 서연이 오빠들과 함께 태극기를 바라보며 경례했습니다. 네 형제자매가 동시에 경례하는 모습이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장엄했습니다. 그 순간이 영원히 기억될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본 부대원들도 모두 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연병장 전체가 하나의 마음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태극기를 더욱 크게 펄럭이게 했습니다. 군가는 계속 울려 퍼졌고 서연의 군번줄은
여전히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가족은 영원하다는 글귀가 금빛으로 빛나며 모든 이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분노와 눈물,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사이다 같은 통쾌함과 따뜻한 향수가 동시에 폭발하며 이야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가족의 사랑은 정말로 영원했고 그 사랑 앞에서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진실이 모든 이의 가슴에 울려 퍼졌어요.